자, 이어서 갑니다. 유형 23번부터죠. 30 몇 번까지 있지? 30까지. 30까지? 8개? 할 수 있다. 금방 해. 진짜 별거 어려운 거 없어요. 금방 해.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고 갈게요, 얘들아.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얘들아, 위치 관계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처음에 했던 얘기 있었죠.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 말랑말랑. 위치 관계는 뭘까요? 우리가 관계? 만난다. 그렇지.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판단해 주세요. 이게 위치 관계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직선이 두 개가 있대요, 얘들아. 직선이 두 개가 있대. 직선이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기울기가 정말 조금이라도 다르잖아. 그럼 언젠가 만나지. 그지? 기울기가 완전히 평행하면 안 만나지. 기울기가 평행한데 완전히 똑같아. 일치할 수도 있잖아. 그지? 이건 일치지.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완전히 딱 수직으로 있을 수도 있지.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봐봐. 종류들이 결국은 뭐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 근데 한 점에서 만나는 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만난다가 있고 수직이다. 이런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평행하다. 이런 거는 아예 안 만난다도 있고 그 다음에 일치한다도 있고.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총 4가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오케이? 뭐 되게 쉽습니다. 판단 기준은 뭐밖에 없어? 기울기. 그지? 기울기가 서로 다르면,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면 얘는 무조건 뭐야? 만날 거야.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면 무조건 만나는 거야, 얘네들은. 그지? 그 다음에 기울기가 같아요. 그럼 종류는 2가지.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근데 일치도 사실은 평행의 한 종류로 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죠? 기울기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특별히 기울기, 서로 수직이다. 이런 상황은 선생님 뭐 기억하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입니다. 이거 좀 이따 다시 한번 잠깐 증명해 줄게요.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밖에 없습니다. 알았지? 그럼 이 상황을 너희가 이제 식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조건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이 파트는 끝나는 거고 되게 쉬운 문제야. 알았죠? 이건 뭐 그냥 진짜 여유 있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봅시다. 자, 여기서는 일단 직선이 2개가 필요하겠네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첫 번째는 y는 표준형으로 되어 있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하는 애랑 그다음에 m-x 더하기 n이라고 하는 애. 이렇게 2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선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형 직선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반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줄 겁니다. a-x, b-y, c-는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2개의 직선 사이 위치 관계, 이 2개의 직선 사이 위치 관계,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나. 이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죠?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뭐가 있다고? 평행. 평행의 한 종류지만 좀 특별한 경우로 일치도 있고 그 외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네 번째는 수직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만 하면 돼. 되게 쉬워요. 자, 보자. 한 점에서 만나. 뭐만 하면 된다. 어떻게만 되면 된다고? 기울기만 다르면 된다. 기울기가 뭐지? m과 m 다시. 그렇지? m과 m 다시.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만 다르면 됩니다. 끝. 오케이? 그다음 평행하다. 이건 어떻게 될까? 그렇지, 같아. 근데 일치하는 경우를 따로 보기로 한 거니까 여기서는 n과 n-가 서로 달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이 경우는 다 같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다른 경우라고 해석합니다. 보통. 됐죠? 다음, 수직이다. 이럴 때는 기울기의 곱이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요거 잠깐만 증명하고 갈까, 얘들아? 잠깐 좀. 증명 뭐 되게 쉬워요. 우리 봐봐. 증명에 필요한 도형의 성질 하나만 생각하고 갈게. 요렇게 된 요 삼각형 무슨 삼각형? 소삼각형. 소삼각형에서는 얘 곱하기 얘가 되죠. 소삼각형의 성질들 뭐 있어?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입니다.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입니다.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입니다. 또 있었고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삼각형이라고 불렀지. 됐습니다. 요런 성질들이 있었어. 요거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 기울기가 m인 직선, y는 mx 하나 놓고요. 얘가 수직이 되는 직선, 수직이 되는 y는 m-x 이렇게 놓을게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다 내가 요렇게 되는 여기는 요 점을 내가 1 여기 딱 잡아.
그럼 뭐가 생기니? 이렇게 소삼각형이 생겨.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지. 근데 잘 봐봐. 여기는 얘는 여기다 1 집어넣은 함수값이니까 m 다시였을 거야. m이었을 거야. 맞아? 여기다 1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돼요? m 다시가 될 게 분명합니다. 그럼 잘 봐봐.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겠어? m이겠지.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겠니? 잘 생각해. 마이너스 m 다시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야? 1인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요거 쓰려고 하는 거야, 지금. 여기 얘 1 뭐 하면? 제곱하면 뭐가 됩니다? m에다가 m 다시 마이너스 붙인 게 됩니다. 그죠? 결론 m 다시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증명하면 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거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고요. 다음. 그래서 이제 표준형에 대해서 표준형 이거는 뭐 근데 사실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라서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다 했던 거라서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지?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형으로 나오냐면 자꾸만 일반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 표준형으로 생각하는 건 너무나 쉽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일반형에서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봐봐. 조건을 잘 봐봐. A-분의 A는 B-분의 B입니다. 이게 아니다. 이렇게 하나 줄 거고요. 이 경우는 A-분의 A는 B-분의 B까지는 맞는데 C-분의 C는 아니야. 이렇게 줄 거고. 이 경우는 뭐야? A-분의 A는 B-분의 B는 C-분의 C까지 다 맞아요. 이런 거고. 마지막 여긴 얘가 AA- 더하기 BB-가 0입니다. 여기까지. 그럼 봐봐. 이제 여기 있는 얘는 좀 어색할 수 있어. 그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자주 봤거든?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만 너희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 왜 도대체 이렇게 되면은 왜 얘네들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왜 이렇게 되면 얘가 평행한 거고 왜 이렇게 되면 여긴 얘가 일치하는 거고 왜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수직인 거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뭘 가지고 생각하냐면 다 그냥 표준형으로 만들어 놓고 생각해 봐. 오케이? 되게 쉬워요. 잘 봐. 이거 표준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지.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겠죠. c-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요 조건 그대로 써볼게. 요 조건. 요 조건 그대로 써볼게. 첫 번째 마이너스 b분의 a는 마이너스 b-분의 a-다. 그럼 이거 플러스 바뀌겠네. 그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이쪽으로 슉 올라가고 이쪽으로 슉 내려가도 괜찮겠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A-분의 A는 B-분의 B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얘는 아니다 였으니까 여전히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얘들아? 여기서 이만큼이 의미하는 게 다시 여기로 갈게. 이만큼이 의미하는 거. 여기 있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다? 기울기 같다라는 의미. 오케이? 여기서 A-분의 A가 B-분의 B가 된다. 이 말 뜻이 뭐라고? 기울기 같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다음. 요 의미가 뭔지 이제부터 찾아보려고 하는 거야. 요 의미는 지금 여기서 얘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같다는 거는 그죠? 다시 마이너스 B-분의 C-가 마이너스 B분의 다시 B분의 C랑 같다. 그럼 플러스 바꿔주고 얘 내려가고 얘 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B-분의 B가 C-분의 C가 되지. 맞아? 얘가 의미하는 지금 선생님이 뭘 같다고 놓은 거야? Y절편 같다고 놓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의미하는 식, 여기는 두 번째,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식, 이 식이 뭐가 되는 거야? Y절편 같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이 식은 기울기가 다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얘는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 달라요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얘는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아요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말 뜻이랑 이 말 뜻이랑 완전히 일치하는데 그러면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되잖아요. 저거 다 일반형으로 바꿔놓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느려집니다. 알죠? 속도를 위해서 여기서는 요 상황도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그러면 이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수직인 상황 한번 해볼게요. 다시. 괜히 주셨네. 여기 얘. 아까 이렇게 써 있었지? 마이너스 B-분의 A-. 예. 이것도 곱해볼게요. 저 곱하면 어떻게 되지? B-분의 A-가 되지. 곱한 게 마이너스 1이어야 수직이래매.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슉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럼 AA-는 마이너스 BB-가 될 거고 얘가 또 다시 넘어갑니다. AA- 더하기 BB-가 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거. 얘는 수직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부터 얘들아 너희가 이제 관찰을 잘해야 돼. 알았죠? 직선이 두 개 나와요, 얘들아. 직선이 두 개 나오면 항상 뭐 해야 되냐면 다시 봐봐. 이게 그림으로 주어져 있어. 만약에 그림으로 주어져 있어. 얘가 이렇게 돼 있대. 눈에 딱 봐도 걔가 평행한 것 같아. 그러면 직선이 두 개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네들이 평행하구나라는 인식을 너희가 그냥 바로 하지. 맞아?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수직 표시가 딱 돼 있었어. 그럼 얘가 수직이구나라는 인식을 바로 하지. 그지? 그런데 식으로 주어져 있잖아. 그거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알았죠? 다시. 그림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걔네들의 인식이 되게 쉬워요. 되게 편합니다. 알았죠? 그런데 잘 봐봐. 문제를 보면서 좀 뒤로 가볼까? 예를 들어서 있잖아. 여기는 요거랑 요거를 줬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을 줬어. 제일 먼저 선생님은 뭘 봤냐면 여기는 요 개수들 있지. 요 개수들의 관계를 먼저 봤어요. 쟤네들의 개수의 관계를 봐서 혹시라도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지 먼저 판단했어. 왜냐면 직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야지 내가 해결 전략이 떠오를 거 아니야. 얘네들이 평행한 거랑 평행한 거랑 한 점에서 만나는 거랑 이거는 성질들이 완전 다를 거고 해석도 완전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상태인지 먼저 보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지금 봐봐. 얘랑 얘 이렇게 봐봐. 그럼 얘분의 얘를 하고 얘분의 얘를 해도 같지 않겠지 당연히. 그리고 얘 곱하기 얘를 하고 얘 곱하기 얘를 한다면 두 개 더해도 0이 되지 않겠지. 그럼 얘는 평행하지도 수직이지도 않은 그런 두 개의 직선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군요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봐봐. 이게 습관입니다. 너희가 그냥 이게 두 개의 직선이 있구나라고 해서 얘네들에 대한 관심, 여기는 얘네들에 대한 그 비교를 해본 적이 있나요? 여태까지? 없을 겁니다. 이 두 개의 직선을 보면서 그냥 여기는 두 개의 직선이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해석 방향이 안 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넘어가다가 직방 문제 중에서 어려운 직방 문제들은 뭐가 있을까? 잠깐만요. 이런 거 봐봐. 딱 봐봐. 그럼 얘는 평행한 거야. 그죠? 일단 평행한 겁니다. 여기는 이 개수들을 보면서 얘네들은 평행하구나라는 판단을 너희가 직접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 거야. 넘어갈게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여전히 평행한 겁니다. 그죠? 평행하다는 생각이 그냥 보자마자 바로 보여야 돼. 왜? 나는 그걸 관심 있게 항상 바라보고 있거든. 다시 한번. 그거를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얘들아 지금 너희의 눈빛처럼 관심 있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알았죠? 지금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부터 직선 두 개를 주면 거기 있는 걔네들을 이런 관점에서 관심 있게 한 번만 바라봐 주세요라는 뜻인 거야 얘들아. 알았지? 다시 넘어가. 쭉쭉 넘어가다가 잠깐만요. 여기는 얘를 보면 얘는 어때요 지금? 평행하지도 않지? 그지? 그다음 수직이지도 않지. 만약에 있잖아요. 여기는 얘가 여기 마이너스를 달고 있었다고 쳐보자. 이렇게. 오케이? 제가 마이너스를 달고 있었어. 그럼 저기는 이 상황을 바라본 순간 두 개의 직선은 수직이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바로 드는 거야. 이게 돼요? 다시 봐봐. 얘랑 곱하면 2잖아.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2지. 두 개 더하면 0이지. 그냥 수직인 거야. 됐어? 여기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두 개의 직선을 줬는데 거기서 수직인 거를 판단하지 못한다면 큰일 났네. 일어나. 된다. 판단하지 못한. 봐봐. 여기 봐봐.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있어요. 얘네들은 수직입니다. 얘네들이 수직이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판단하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못 풀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 다시 한번 봐. 수직이잖아. 그지? 직선을 보면서 두 개의 직선을 보면서 먼저 그 개수들을 관찰한다고. 그 관찰된 결과에서 얘가 평행하거나 수직이거나 아니면 그냥 이도저도 아닌 그냥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일 수 있단 말이야. 그 세 가지 경우 중에 뭔지 너희가 빠르게 판단하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았죠? 쭉쭉 가보면 계속 이제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래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만 봐도 이건 수직인 거야.
그죠? 이런 것들을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좋아요.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어디 갔지? 여기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끝내봤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진짜 되게 유심히 관심 있게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 관찰 하나하나가 너희들의 그 실력으로 쌓이는 겁니다. 그렇죠? 관찰을 자꾸 해줘야 돼요. 어쨌든 이제 본격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두 직선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있어요. 평행하고 싶대요. 평행하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분의 얘가 얘분의 얘가 얘분의 얘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런 뜻이지. 됐어? 그러니까 식이 만들어지겠지. k-2분의 k가 뭐야? 3분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분의 3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얘네들은 이미 다르지. 신경 쓸 필요 없겠지. 그러니까 이것만 나는 관심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k값을 구해주면 되고요. 여기는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요. 그래서 3k는 마이너스 k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4k가 2가 되니까 k값은 2분의 1이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수직이 되고 싶었어요. 아이고 서서 졸았어. 거기서 졸면 너 큰일 난다. 떨어지면 큰일 나요. 다시 그럼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를 한 결과가 0이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뜻이잖아요. 그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k-2에다가 k를 곱한 거에다 더하기 9 마이너스 3을 한 거 이게 0입니다 라는 뜻이니까 k에 대한 뭐가 나와요?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만 골라주세요 라는 의미로 베타의 범위를 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요 근 9에서 k값 2개 나오면 그 중에서 양수인 거 골라주면 되겠구나. 그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갑시다. 다음. 자,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 이렇게 수직이고 두 점의 교점에 잡히는 얘입니다. 이렇게 식을 줬어요. 그럼 잘 봐봐. 일단 너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이런 문제에서. 지금 궁금한 게 뭐니? A 더하기 B 빼기 C지. 얘네들은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르지? 뭐예요? 이 A랑 B랑 C. 무슨 미정계수. 미정계수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미정계수가 궁금한 문제에선 항상 미정계수의 개수만큼 식을 만들어줄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해돼요? 됐습니다. 그러니 일단 첫 번째 보자. 여기는 얘가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해요라는 식 하나 나왔어. 여기는 얘도 교점이니까 얘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해요라는 식 하나 나오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뭐다? 수직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개수 곱해서 더한 게 빵이다라는 식 하나 나오겠지? 라는 식 3개가 나왔지. 식 3개가 나왔으니까 나는 A, B, C 다 구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푸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미정계수를 너희가 해결하는 거. 미정계수에 대한 게 궁금하면 항상 문자의 개수만큼 식을 만들 수 있냐 없냐 그거 가지고 먼저 판단하는 거야. 됐나요?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봅시다. 봐봐 얘들아,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 위치 관계,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운 걸 토대로 이제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별거 없습니다. 삼각형을 이룬다, 뭐 나눠진 영역의 개수를 구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세 직선이 정말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개 다 평행할 수도 있겠지. 그리고 좀 덜 특별한 경우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 그냥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사실 이런 경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좀 또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겠지. 됐나요?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저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우선 지금 뭘 뺀 거냐면 일치하는 경우는 제외시켜버렸어. 서로 다른 세 직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싶어야 뭔가 좀 세 직선에 대한 얘기일 테니까. 그죠? 그래서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다른 경우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얘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고 싶었대. 근데 잘 봐봐.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는 이미 기울기가 달랐거든? 그럼 두 개는 이미 평행하지 않은 거야. 심지어 쟤네들은 뭐야? 수직이에요. 됐습니다? 얘네들은 수직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얘랑 얘는 수직이야.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경우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떤 경우가 되겠니? 이런 경우도 될 거고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만 아니면 좋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 기울기만 지금 현재 몰라.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얘 기울기가
얘랑 평행하거나 혹은 얘 길이가 얘랑 평행한다 라고 한다면 두 개는 평행한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A 값은 뭐가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거나 A는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삼각형을 이루지 않고 있잖아. 이런 경우는 뭐야?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무슨 말일까? 얘랑 얘의 교점을 구해서 그 교점이 여기는 얘도 지났으면 좋겠어. 그렇지? 그 교점을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A 값이 나오겠죠? 그 나온 A 값을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넘어갑니다. 다음 보자. 두 점 A, B를 잠깐만 이거 다 완료된 거 맞죠? 이거 사진 찍어. 아, 뭘 치고. 아래 처음 봤어. 보자. 이런 것도 한번 같이 한번 해석해봐요. 같이 한번 해석해봐요. 서로 다른 세 직선이 있대요. 그런데 여기는 얘가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대. 4개의 영역으로 나눠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 아까 선생님 막 그려놓은 거 있지 여기. 그려놓은 거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난 알겠어. 오케이. 어떻게 되면 될까요? 어떻게 되면? 얘는 일치하고 두 개는 하나가 서로 다른 세 직선. 일치하는 경우는 없었을 거야. 그죠? 4개? 4개가 된대. 4개의 영역으로 나눠진대. 아 이거 딱딱딱. 그렇지. 얘는 딱 3개가 다 평행하는 수밖에 없구나. 그죠? 3개 다 평행해야지만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지겠구나. 평행하고 하나는 수직이면. 2개는 평행하고 하나는 수직이면요. 6개가 된다.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 봐봐. 좋아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지? 근데 대신에 그 질문을 나한테 묻는 게 아니라 직접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알았죠? 됐죠? 그려보면 나와요. 그럼 6개가 되는 건 어떻게 될까? 이거밖에 없나? 그렇지. 한 점에서 만나도 뭐가 돼? 6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다른 경우 3개 다 다르면 이렇게 되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종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개 생각 지금 태민이 열심히 세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가 맞나? 세고 있는. 야. 됐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다 평행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지금. 그지?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다 평행하면 되니까 얘랑 얘랑 평행해야 돼. 1분의 A가 뭐랑 같아야 돼? B분의 1이랑 같아. 그 다음 여기서 얘랑 얘랑도 평행해야 되겠지? 2분의 A가 뭐랑? 1분의 1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그지?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 A가 나오겠네. 그죠? 여기서 A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B가 나오겠네. 그지? 그래서 A랑 B랑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별거 없죠? 이렇게 생각만 잘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 이제 볼게요. 자, 봐봐. 선생님이 항상 너희들한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강조하는. 문제를 볼 때는 어디서부터 보는 겁니다. 원하는 거부터. 뒤에서부터, 그죠? 자고 있는. 어디서? 저기 불 꺼져 있는 거. 아, 저기서 자고 있어? 이거 버릴 겁니다. 자, 볼게요. 자, 봐봐. 아, 버리긴 좀 그런가? 깨워줘야 될까? 태민이 갔다 와. 내가 닦게. 잠깐. 다시 볼게요. 자, 두 점, 여기는 얘랑 얘를 지나는 직선에는 수직이고요. 그 다음에 1대2로 얘 성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여기서 나의 포인트는 뭘까, 얘들아? 직선에. 그렇지. 예. 그지? 그러면 이제 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되겠어? 기울기와 한 점. 그지? 그럼 첫 번째 이제 이 조건이 나한테 뭘로 다가와? 기울기로 다가와. 두 번째, 이 조건이 뭘로 다가와? 점으로 다가오는 거야. 알았죠? 여기는 얘부터 보는 겁니다. 항상. 뭐가 궁금한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 여기는 얘를 지나는 직선과 평행하구나. 그지? 평행하구나. 그리고 수직이구나. 이렇게 준 거고 그 다음에 얘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는구나. 그럼 기울기랑 점을 난 다 받은 거니까 그거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새롭게 짜주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됐죠? 그래서 자 보자. 여기 요거 해주면 기울기 6 차이 나네요. 그죠? 6 증가할 동안 얼마 증가했어? 마이너스 3 증가했어. 그죠? 그럼 여기는 얘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얘랑 뭐라고 했으니까?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쟤랑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겠어?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죠? 됐나요? 다음. 여기는 얘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래요.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지납니다. 점을 지납니다. 그 점은 뭐가 될까요? 그냥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해주면 되겠다. 그죠?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에다가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콤마 1 더하기 2분의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면 점까지 나온 거잖아. 기울기도 알고 점도 나왔는데 직선의 방정식 못 구하면 우리 여태까지 배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겠지.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넘어갑니다. 다음 넘어가서 자 보자. 자, 보자.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야. 볼게요. 점 H의 좌표가 궁금합니다. 그죠? 나는 여기 보지도 않았어 지금. 여기는 얘부터 왔어. 그지? 점 H의 좌표가 궁금해. 그림 보니까 점 H는 여기는 얘였어. 그지? 그럼 점이 궁금하잖아. 선생님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다시 기억해봐. 점이 궁금하니까 뭐 할 거야? 지나는 선들을 볼 거야. 그렇지? 점이 궁금하면 뭘 본다고? 지나는 선들을 봅니다. 이거였잖아. 그지? 그게 지나는 선은 여기는 요 선, 이거 완료돼 있어. 주어져 있어. 그지? 그럼 또 지나는 선이 뭐야? 이 선. 그지? 요 선만 보는 거야, 이제. 그럼 이 선, 직선이잖아. 이 직선에 구할 수 있나 보자. 그럼 이제 나의 관심은 뭘로 바뀐 거야? 이 직선으로 바뀐 거야. 그럼 직선으로 바뀌었으니까 나의 관심은 또 다시 두 가지로. 점과 기울기. 그지? 점 지나는 점 줬어. 그럼 기울기만 알면 되겠네. 그런데 기울기를 알라고 수직 조건 줬어. 그지? 그럼 여기는 얘의 기울기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얘 기울기는 2가 되겠지. 그 기울기가 2인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가 되는 거고 직선의 방식 완성할 수 있겠네. 괜찮죠? 직선의 방식 완성되니까 얘랑 뭐 하면? 연립하면 얘 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너희가 스스로 해석해 가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네. 됐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찾아주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잘 봐봐. 궁금한 게 A, B 두 개였어. 근데 A, B는 여기에 있었어. 결국 궁금했던 건 이 직선의 방정식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직선은 뭐였어? A, B의 수직이 등분선이었어. 그지? 그러니까 수직이 등분선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걔도 뭐야? 직선이거든, 직선. 그지? 그럼 그 직선에서 또 중요한 거는 한 점과 기울기라며. 그지? 근데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었어. A가 있고 B가 있었어. 수직이 등분선은 뭐야? 말뜻 그대로 가면 돼. 알았지? 수직. 일단 수직이어야 돼. 그 다음에 또 뭐야? 이등분. 얘랑 얘를 이등분하는 점에서 수직으로 가는 이직선을 의미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를 통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그 기울기의 수직이니까 얘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얘랑 얘의 중점이니까 요 점을 구할 수 있어. 그럼 지나는 점과 기울기가 다 나온 거잖아. 그지? 그럼 점과 기울기 다 나왔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하나 띡 세워주면 될 거고 거기 있는 걔를 적당하게 잘 변형해서 이 형태에 맞게끔 변형만 해줄 수 있다면 그냥 이 문제는 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어렵지 않죠? 되게 쉽습니다. 직방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해석하는 능력만 잘 향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찰하는 포인트들을 계속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지? 그것만 잘 보면은 직방에서 어려울 게 없어요. 되게 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 더 안 해도 되죠? 구할 수 있겠죠? 넘어갑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마름모 ABCD에 대해서 여기는 1,5 줬고요. 여기는 얘가 n,0입니다. 그 다음 대각선의 길이, 이 대각선의 길이, 이거는 얘가 13입니다. 이렇게 줬네요. 그죠? 갑자기 여긴 대각선의 길이를 줘버렸어. 그 다음에 나한테 뭐가 궁금하대? BD를 지난 이 직선 L의 방정식이 궁금하대요. 됐어? 그럼 난 또 여전히 뭘 생각하고 싶어? 여기 있는 이 직선을 구하고 싶단 말이야 지금. 그지? 직선이 궁금하니까 난 뭘 생각할 거야? 점과 기울기를 생각할 거야. 항상 기본 시작은 그거야. 직선이 궁금하니까 점과 기울기 봐야지. 이 생각만 해줄 수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제 점을 보려고 했어. 그러면 이게 마름모거든. 얘들아 마름모에서 선생님 뭐 신경 써주세요 이런 얘기 했었지? 마름모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성질은 뭐라고 했었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합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의 중점이 얘랑 얘의 중점입니다. 이 얘기했었고 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 수직입니다. 그지? 두 개의 대각선은 서로 수직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잖아. 그지? 그거밖에 없어. 그지? 그럼 잘 봐봐. 그럼 나는 이제 여기는 요 점이 궁금해. 요 점이 궁금했어. 그지? 여기는 요 점이 궁금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얘의 기울기도 여전히 궁금했어. 그래야지 여기는 이걸 다 알아야지 내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봤더니 요 점이 궁금했어. 요 점은 지금 가만 보니까 얘랑 얘의 중점이잖아. 그럼 얘만 알면 될 것 같아. 그지? 그런데 여기는 얘에서 이 길이가 13이라고 줬는데 이 13이라고 준 여기는 이 길이를 가지고 내가 얘를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우리 가만히 봐봐.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보자. 여긴 얘가 3대, 4대, 5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 많이 활용한단 말이야. 근데 이 길이가 누가 봐도 5인데 이 길이가 누가 봐도 13이래. 그럼 이 길이는 누가 봐도 뭐야? 12가 되는 거야. 그지? 피타고라스의 수에서는 5대, 12대, 13도 있었지. 무슨 말이겠어? 여기서부터 이 길이를 주고 싶었구나. 저 13이라는 길이는 이 길이를 주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 점의 좌표가 1이었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뭐겠어?
13이겠지. 그래야 12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점이 나왔으면 이미 상황은 종료예요. 그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라고? 여기는 요 점과 여기는 요 점의 수직 이등분 선을 구하고 싶은 거라고. 그럼 좀 전에 수직 이등분 선 구해봤잖아. 그렇지? 이 점과 이 점을 알면 중점으로 요 점을 구할 수 있고 이 기울기를 가지고 이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그럼 여기는 이 직선의 방정식 충분히 구할 수 있겠지. 그런 해석만 잘해주면 상 문제도 그냥 놀면서 푸는 겁니다. 알았죠? 좋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테마. 이제 여기까지만 배우면 모든 걸 다 배우는 겁니다. 유형 3개는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 자취는 했었고, 오케이? 볼게요. 유형 4개 남지 않았니? 이것까지 얘기해요. 자, 마지막.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오케이? 선생님이 직선의 방정식 얘기하면서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 내가 정보를 뽑아내기 가장 쉬운 형태는 표준형이라고 했어요. 일반형이라고 하는 거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사용한다고 했었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때 사용합니다. 딱 두 가지 사용한다고 했었어. 그지? 그 중에 하나가 얘니까 여기서 필요한 직선은 일반형 직선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다면 일반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알죠?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다면 일반형으로 바꿔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형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x1, y1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뭐 되게 어려워 보여. 이게 왠지 x 같기도 하고 얘가 y 같기도 하거든. 그래서 x1이라는 건 하나의 상수값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얘 y1도 하나의 상수값을 의미하는 거야. 알았죠? 어떤 숫자.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번엔 p, q라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렇지? 실제 공식, 거리 d.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 직선이 있어. 여기는 요 점, p, q라는 점이 있었어. 이렇게.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건 뭐냐면 거리를 찾고 싶어요. 근데 그 거리라고 하는 건 뭐니 얘들아?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는 뭐 이것도 거리고 이것도 거리고 이것도 거리고 이것도 거리고. 그지? 근데 우리는 거리라고 하면 여기 수선의 발 내려서 여기는 요 점부터 이 길이를 거리라고 부르지. 이유가 뭘까? 유일하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거리는 되게 많잖아.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짧은 거리다라고 하면 유일하게 얘 하나밖에 없지. 더 짧을 수는 없지. 맞아요? 얘보다 더 긴 거는 여기도 있고, 걔보다 더 긴 것도 있어. 그지? 유일하게 딱 짧은 거 하나 있거든. 거기는 제일 짧은 거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점과 직선의 거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여기는 요 거리를 d라고 한다면 d가 뭐가 된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이 이렇게 있고요. 절대값에다 뭘 집어넣어 주는 거냐면 여기는 요 점을 이 직선에 집어넣은 결과, 다시 이 점을 이 직선에 집어넣은 결과 뭐가 돼요? AP 더하기 BQ 플러스 C를 절대값에 넣어주는 거야. 오케이? 얘가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됩니다. 라는 공식이고요. 이거에 대한 증명은 생략할 겁니다. 증명 자체도 굉장히 복잡할 뿐더러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설명했었어. 예전에 이거 개념 강의할 때도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여태까지 선생님이 이거 관련된 이 거리를 증명하는 그 시험 문제를 딱 한 번 봤는데 걔도 이렇게 긴 문제 빈칸 뚫어놓은 그 문제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그런 문제 나올 확률은 선생님이 여태까지 강의했던 모든 학교들을 분의 1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거야. 너무 어려워. 틀려라 하고 된 거예요. 어? 틀려라 하고 아니, 그 학교는 원래 좀 어려운 학교였어. 정확하게는 서라벌 고등학교라는 곳이었어요. 서라벌고라고 중계동 쪽에서 좀 유명한 어렵기로 유명했던 학교였습니다. 지금은 평준화 됐나 모르겠네.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되게 어려웠어. 어쨌든 여기서는 요렇게가 공식입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냥 있잖아,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거나 그냥 이런 형태만 그냥 대충 기억이 나. 그래서 막 나중에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해서 막 여기다 넣어요. 지금 분명히 이 일반형에서 x의 개수랑 y의 개수잖아, 그지? 걔네들을 제곱해서 넣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 점을 막 제곱해서 넣는 친구들도 있어요, 실제로. 오케이? 그게 자신의 얘기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알았죠? 그런 실수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점을 여기다 넣는 거야. 알았죠? 그리고 0 떼고 있잖아. 0 떼고 요걸 집어넣었을 때 결과, 그 결과가 여기 절대값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공식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자, 봐봐. 여기까지 배우면 우리한테 이제 뭐가 생겼냐면 도구가 하나 더 생겼어요. 잘 봐. 선생님이 있잖아. 선분의 길이가 궁금하면 뭐 하라 그랬지? 양끝 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라고 했지. 왜? 그때 당시에는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었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밖에 없었어. 이제는 어떤 거리가 궁금하잖아? 그럼 여긴 얘가 점이고 여긴 얘가 점이었을 수도 있고 얘가 점이고 얘가 선이었을 수도 있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제 선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도 있거든. 이제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거든. 맨날 선생님 도구 얘기하잖아, 그지? 무슨 얘기해 맨날? 포크가 있고 막 숟가락이 있고 젓가락이 있어요. 근데 막 라면을 먹고 싶어. 그럼 우리는 당연히 젓가락을 들지. 그지? 면발이 먹고 싶으면 국물이 먹고 싶으면 당연히 숟가락을 들지. 그죠? 스파게티가 먹고 싶으면 당연히 포크를 들지. 그지? 당연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야. 지금 공식들이라고 하는 건 도구들이거든.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이 거리가 궁금한데 내가 젓가락질을 잘 못한다고 생각해. 저걸 내가 사용할 수 없어. 난 지금 라면이 먹고 싶거든. 근데 젓가락질 연습을 안 했어. 그래서 그 뽀로로 이걸 가지고 하고 있어. 그럼 라면 먹기 되게 힘들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식이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어야 되고 완벽하게 저기는 저게 사용할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알았죠? 문제가 나오면 그때 와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뭐 있었는데 거기는 걔를 그게 뭐였지? 이렇게 되면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알았지? 머릿속에 완전히 다 들어가 모든 공식들이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완전히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하늘이한테도 그랬는데 선생님이 내심이라는 외심이라는 거, 무게중심이라는 걸 배워놓고 걔 뜻도 모르고 그냥 그런 게 있었나 봐라고 대충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아직도 외심의 정의를 모르는 친구도 있고요. 내심의 정의를 모르는 친구, 무게중심의 정의를 모르는 친구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당연히 그 성질을 사용할 수 있겠어? 정의도 모르는데 성질을 쓸 수 있겠니? 못 써요. 그지? 문제 상황에서 분명히 외심이라고 나한테 막 되게 열심히 알려주고 있는데 걔가 외심이라는 걸 내가 몰라. 외심이라는 걸 모르니까 성질도 당연히 쓸 수 없어.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 문제도 당연히 못 푸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뭐가? 직선의 방정식.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도형의 성질을 다 기억해놓고 그걸 그런 걸 활용해서 그리고 그 상황에서의 거리를 구하는 도구들을 나는 지금 배우고 있는 것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에서 하고 있는 건 사실 되게 조그매. 요만큼만 할 줄 알면 여기는 그냥 다 할 수 있거든. 근데 문제는 이만해. 왜?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모든 성질들 다 사용해야 되거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기가. 알았죠? 선생님이 자꾸 해석하는 방법 알려주고 그 다음에 도구들을 너희들한테 던져주고 있어. 그럼 그 도구들 가지고 너희가 뭐 하는 거야? 직접 해석하는 거야. 직접 바라보고 직접 관찰하고 직접 판단해서 직접 식을 써내려가는 거야. 그걸 잘해야지 이쪽 파트를 무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여기가 어렵다는 이유는 그냥 문제 상황이랑 식이랑 전혀 연계도 안 되고 연결도 안 되고 내가 식을 새롭게 사용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그다음 뭘 보라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도형들을 보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도형을 보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런 도구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들. 그지?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풀어주고 이거대로 풀어라 라고 너희들한테 그냥 암기식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죠? 너희한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생각의 주체는 너희가 돼야 되지. 나는 생각의 흐름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물론 내가 설명해 주는 것보다 더 다른 방법도 있을 거고 더 쉬운 방법도 있을 거고 더 어려운 방법도 있을 거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해석을 선생님 너희들한테 던져주고 있는 중입니다. 알았죠? 그런 것들을 잘 익혀갔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이쪽 파트 진짜 엄청 끔찍해질 수 있습니다. 알았죠? 되게 어려워요. 어쨌든 마지막 도구로서 이제 우리가 뭘 배운 거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배운 거야. 그리고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직선과 직선이 서로 두 개가 평행하다면 걔네들은 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죠? 얘네들이 평행하지 않다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고 걔네들은 거리가 없을 거예요. 가장 짧은 점이 없거든. 그지? 만나는 점이니까 거리가 빵이잖아.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두 개가 평행하다면 걔네들은 두 직선 사이 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직선 사이 거리는 이렇게 수직되는 요 상황을 가지고 거리라고 정의를 할 거고요. 이게 가장 짧을 테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 거리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봐봐. 여기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다시는 0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a, b는 똑같이 썼고 c랑 c 다시는 다르게 썼지. 이유가 뭐겠어? 얘네들은 평행해야 하니까. 그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여기가 2a 더하기 2ax 더하기 2by 더하기 c 다시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야. 오케이? 그래도 평행한 거 맞잖아. 그러면은 그럴 때는 그냥 하나 나눠주세요. 나눠주세요. 좀 지저분하더라도 이렇게 나눠주세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뭐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요 점 있잖아. 만약에 여기 있는 요 직선이 x-2y 더하기 3은 0이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y에다 0을 넣고 x에다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3,0이라는 점을 내가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점들 중에 하나, 마이너스 3,0을 찾을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버리면 그 거리가 이 길이겠지. 라고 해석해도 되는데 그 두 단계를 거치지 말고 그냥 좀 더 편하게 구하자라는 의미에서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도 알려줄 겁니다. 오케이? 여기 있는 요때 거리 D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냐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뭐가 되냐면 두 개의 차이가 됩니다. C 빼기 C'가 됩니다. 라고 해서 요렇게만 쓰면은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것도 기억해 두고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럼 굳이 점 찾아서 여기 거리를 구하는 이 공식보다 오히려 이 공식이 더 쉽거든. 그지? 그러니까 굳이 불편하게 풀지 말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얘 같은 경우는 어디 갔어요? 잠깐만. 아니네. 여긴 없나요? 여기 있다. 그냥 그냥 이걸로 가볼게. 얘랑 얘랑 평행하죠, 지금? 근데 지금 문제가 L과 L''가 있는데 여기는 이 점 한 점이랑 여기 한 점에서 이 길이의 최소값이 궁금한 거니까 그냥 두 직선 사이 거리가 궁금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이런 상황일 때 루트 2제곱 더하기 1제곱이니까 5가 될 거고 두 개 차이는 15가 되겠죠.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공식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봐봐.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줬어? 여기 위에 한 점 A랑 그 다음에 한 점 B에서 A, B 길이의 최소값이라고 나한테 줬지. 나한테 다이렉트로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주세요라고 말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거리의 정의를 꼭 알아야 된다는 소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너무 당연한 문제가 됩니다. 다음 다시 앞으로 가서 보자. 볼게요.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 L에 대해서 직선 L과 0,2 사이의 거리가 루트 5일 때 L의 기울기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줬어요. 그지? 지금 직선 L의 기울기가 궁금해. 직선이 궁금하다는 소리인데 이 직선은 지금 이 점을 지나고 있잖아. 기울기는 난 모르는 거고 걔가 궁금한 상황이야. 그지? 그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까를 이제부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수학에서 모르는 거는 가정하기로 했죠. 모르면 일단 가정합니다. M이라고 놔볼게요. 오케이? 그럼 직선은 뭐가 돼요? Y는 M에다가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됐어? 점 있을 때 잘 봐야 된다. 얘가 뭘 지나는지 잘 확인해야 돼. 이런 거 가지고 괜히 만들면 안 돼요. 그렇지? 얘 사이 거리가 루트 5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하나 해봤고 그 다음에 여긴 얘랑 0,2 사이의 거리를 지금부터 생각해 보고 싶어. 근데 얘는 아무리 봐도 무슨 형이거든? 표준형이거든. 표준형이니까 뭘로 바꿔야겠어? 일반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mx-y 더하기 m은 0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요따가 이제 요거 두 개 거리 궁금하니까 루트 m제곱 더하기 1 요거 분내 얘를 얻다가 요따가 그대로 넣으라고 했어요. 그죠? 0,2니까 m-2가 되겠죠. 걔의 절대값입니다. 그죠? 이 거리가 뭐가 되고 싶었어? 루트 5가 되고 싶었어. 이렇게씩 세워주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겠지. 그래서 절대값 m-2가 되고 얘가 루트 5 곱하기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산 실수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값도 있고 루트도 있잖아요. 그지? 그럼 뭘 하면 좋은데? 양변 제곱하면 좋은데 양변 제곱하면 좋다니까 여기는 얘는 제곱해가지고 이거 5에다가 m제곱 더하기 1 잘 써요. 잘 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곱한 거니까 절대값이 사라질 거야. n-2라고 대충 씁니다. 그러면 안 돼요. n-2의 제곱 정확하게 딱 써줘야 됩니다. 그랬죠? 누구였지? 누군가 이런 식. 은우가 그랬었어. 그래서 그런 그런 것들 계산 실수하지 않게 조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보자. 써다보라. 그럴까? 네 미래를 생각해봐. 자, 볼게요. 예전에 얘들아 선생님이 그 신발끈 공식 설명해 줬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신발끈 공식을 사용합니다. 라는 거 하나 있었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신발끈 공식을 사용하면 사실 답이 나와요. 근데 얘가 만약에 새로운 건 이번에 서술형이 없지만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그리고 원래 신발끈 공식은 교육과정 외입니다. 그죠? 걔가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고등과정에서 교육과정에서 이유도 모른 채 사용하는 건 사실 별로 없어. 금하고 있거든. 그지? 그래서 얘는 원래 어떻게 풀면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점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습니다. 점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이 삼각형에 뭐가 궁금해? 넓이가 궁금해. 그죠? 그러면 넓이라고, 삼각형의 넓이라면 너무 기본이야. 그죠? 삼각형의 넓이는 뭐랑 뭐야? 2분의 1 가로 세로. 그지? 밑변 높이. 밑변 높이. 이게 다거든? 맞아? 그럼 뭘 밑변으로 놓을 거냐?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야. BC를 밑변으로 놓을래. 이렇게 지금 하늘이가 이렇게 놓고 싶댔어. 이렇게 한번 놔볼게. 그러면 BC의 길이를 구할 수 있나 없나 보자. 왜? 난 밑변의 길이가 궁금하거든. BC의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죠? 왜? 양 끝점을 알거든. 됐어?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높이는 뭐겠어? 여기서 수뇌발 내린 거지. 그럼 두 번째는 여기는 이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길이를 구하려면 이게 보니까 이제 이 점이랑 뭐가 보여? 선이 보이지. 그럼 이 선을 내가 구할 수 있니? 왜? 점 2개 있으니까 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지. 그럼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직선의 방정식 구해놓고 이 점으로부터 거리를 구할 수 있겠다. 그럼 뭐가 나와? 높이가 나오겠지. 그럼 이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은 되겠구나. 되게 심플한 생각이에요. 그죠? 정말 심플한 생각입니다. 그 생각만 너희가 그냥 똑같이 나처럼 똑같이 해줄 수 있으면 너희도 이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사실은. 됐어? 그럼 이대로 한번 풀어볼게. 실제로 봐봐. 자, 얘부터 얘까지 거리를 구해볼게. 6 차이 나네. 그 다음 몇 차이 나요? 2 차이 나네. 그지? 6 차이 나고 2 차이 나니까 36에다가 4, 40. 2루트 10. 2루트 10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고 합니다.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될까요? 몇 차이나? 6 올라갔어. 6 올라갔고 얼만큼 내려갔어? 마이너스 2. 6분의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다. 기울기가. 그 다음에 점은 뭐 요 점 넣자.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넣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무슨 형? 표준형.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여기는 요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니까 일반형으로 바꿔줘야겠지. 그럼 3, 3, 3을 곱해놓자. 그럼 3i는 마이너스, 이것도 마이너스 3을 곱할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곱하자. x 마이너스 4에다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 되니? 그럼 이거 이제 넘어갈게. x 더하기 3y 플러스 5는 0입니다. 일반형 완성됐죠? 이제 얘랑 뭐 하면 되겠어? 요점 2,7이었거든. 성표 집중. 2,7. 거리 구할 거예요. 그죠? 그럼 루트 뭐가 돼? 10분의. 그럼 얘를 넣을 거야. 그러면 2 더하기 뭐야? 27? 21 더하기 5 이렇게 되니? 얼마? 28? 28. 이렇게 됐다. 그지? 절대값 해봐야 얘는 양수니까. 됐어?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 거야? 루트 10분의 28이 된 거야. 그럼 끝났잖아.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10 곱하기 밑에다 써니 루트 10분의 28 해주면 루트 10 루트 10 약분해서 없죠. 2 약분해서 없죠. 답은 28이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냥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겁니다. 요거 하지 말라고 요거 귀찮아 할까봐 선생님이 사선 공식을 말해준 거. 됐습니다? 그냥 과정을 봐봐. 너희가 생각했을 때 있잖아. 이 과정을 그냥 순수하게 외워서 풀려고 하잖아. 그럼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인 거야. 왜? 식들이 되게 많거든. 그리고 뭐 해야 되는지 감도 잘 안 오거든. 근데 너희가 스스로 생각해서 해석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구해나가면 충분히 다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좋아요. 자, 그럼 좀 전에 문제에서 업그레이드 된 거지.
업그레이드도 아니고 그냥 조금 더 귀찮게 만든 거. 이번엔 나한테 뭘 줬어? 직선을 몇 개 줬어? 3개 줬어. 이걸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이 점을 구합니다. 어떻게? 연립. 그지? 그 다음에 이 점을 구합니다. 연립. 이 점을 구합니다. 연립. 세 개 다 연립합니다. 구해주세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밑변으로 보면 이 길이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직선은 나와 있는 거니까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고, 얘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다. 그지? 끝. C단계, 아니, 상문제였습니다. 이야 29번이다. 자, 유형 29로 가서 사이 거리가 루트 10이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일단은 일반형으로 바꾸는 겁니다, 얘들아. 이거 좀 애매한 일반형이니까 제대로 된 일반형으로 바꿔주세요. 오케이? 됐어? 일반형 바꿨어. 그 다음에 두 직선 사이 거리가 얼마래? 루트 10이래. 그러니까 루트 10분의 절대값, 얘의 차이야. K-8, 얘가 루트 10이다. 만약에요. 저게 평행하는 게 아니면은 한 점을 찾아서 점과 직선 사이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평행하지 않으면 두 직선 사이 거리가 없습니다. 그지? 두 직선 사이 거리가 있으려면 두 개는 평행해야 돼. 평행하지 않으면 직선 사이 거리를 내가 논할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리고 아까 무슨 얘기했어? 얘가 만약에 얘가 6이고 얘가 2였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공식 못 쓰잖아. 그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빠르게 약분해서 맞춰주세요. 이렇게. 그랬죠? 그러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이 공식을 쓰기 싫다면 그냥 이 위에 있는 아무 점이나 여기 있는 아무 점이나 뭐 할까? 0,8 할까? 0,8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되고. 마무리만 하고 갈게요. 루트 10 이쪽으로 오면 이거 그냥 10 되겠죠. 그럼 K-8이 10이거나 K-8이 마이너스 10인 거니까 K는 18 혹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양수값이니까 18이 되겠죠. 넘어갈게요. 보자. 이제 그런 도구들,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그냥 뭐라고 얘들아? 도구라고, 그지? 그리고 앞에 문제들은 그 도구를 그냥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한 거야.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봐. 그 젓가락질을 배웠어. 라면도 먹을 수 있고 콩도 잡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 그지? 마찬가지야. 잘 봐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이거 두 개를 먼저 봐봐. 보는 순간 아 이거 평행하네라는 생각 먼저 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얘랑 얘 수직인 선분 AB를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 OBA를 생각하대. 얘 수직이라고 했고 이렇게 되는 요 삼각형. 근데 이 넓이가 얼마래? 6이라는 거야. 됐나요? 이 넓이가 6이래. 그렇게 됐을 때 이 AB 이거에 뭘 구해달래? 방정식을 구해달래요. 됐습니다. 다시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라고 얘들아? 직선 AB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나의 관심사는 성표야 뭐랑 뭐밖에 없다고? 기울기랑 점밖에 없다고. 그치? 그럼 기울기 먼저 보자. 기울기 준 거야 안 준 거야? 좋네요. 그치? 왜? 얘의 기울기가 얼마였어? 1이었거든. 그치? 근데 걔랑 뭐래? 수직이래잖아. 그럼 기울기 얼마겠어? 마이너스 1. 그럼 이제 난 뭐만 찾으면 되겠다? 한 점만 찾으면 되겠다. 그럼 그 한 점을 찾고 싶은데 모르잖아. 그지? 뭐 할 거야? 가져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라고 합니다. 다시 가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더하기 b라고 가정해도 돼요. 그죠? 표준형이니까 한 점을 a, b라고 다 되잖아. 그지? 그런데 이렇게 놓으면 어때? 미정계수 몇 개? 2개란 말이야. 불편하지? 내가 하나로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0,n이라고 하나로 놓을 수 있는 방법인데 굳이 이렇게 놓을 필요는 없겠지? 미정계수도 아껴 써주세요. 알았죠?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겠어? 왜 갑자기 선생님이 가정하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었을까? 이유가 뭘까? 나한테 준 정보가 뭐야? 이거거든. 넓이를 줬거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 길이는 구할 수 있게 생겼어. 왜?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니까. 그지? 이 길이를 구해놓는다면 그럼 결국 여기는 이 높이가 문제라는 소리인데 이 높이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다는 소리겠지. 높이가 얼마인지 나온다는 소리는 이 직선과 원점 사이 거리가 주어졌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가정해놓고 0,0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가 여기서 구해놓은 그 거리가 된다라는 식을 세워주면은 하나의 등식이 될 거고 그 등식을 통해서 n 값을 구할 수 있겠네. 흐름 잡히니? 좋아. 아까 A 그렇게 표준형으로 쓰면 못 구하는 그렇지. 그럼 못 구하지. 왜? 식이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지?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 한번 볼게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자, 여기. 여기서 봐봐. x-y 더하기 3은 0입니다. x-y-는 0입니다. 두 직선 사이 거리는 루트 2분의 4가 되네요. 그죠? 2루트 2가 됩니다. 이것도 있잖아, 얘들아. 선생님이 조금 한번 팁을 잠깐 줘볼게. 이것도 사실 선생님 공식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식을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고 싶어. 이런 생각이 좀 강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잘 봐봐. 기울기가 하필이면 뭐였어? 1이었어. 기울기가 1이라는 거는 또 기울기가 다시 봐봐. 기울기가 1인 거랑 루트 3인 거랑 루트 3분의 1인 거 요거 세 가지. 다시 기울기가 1인 거랑 루트 3인 거랑 루트 3분의 1인 거 요 세 가지는 나한테 특수각의 삼각형을 줍니다. 반드시. 오케이? 기울기가 1인 거는 1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러면 뭐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야. 루트 3이란 건 1대 루트 3이라는 소리니까 1대 루트 3대 2가 되는 직각 삼각형을 주는 거야.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특수각인 직각 삼각형을 주는 거야. 그죠? 여기서도 나한테 뭘 준 거야? 기울기가 1이었잖아, 지금 현재. 그지? 근데 나한테 뭘 준다고? 직각 삼각형을 줄 거라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줄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한번 세볼게. 이렇게. 얘가 몇이냐? 4죠. 아, 이 길이는 2루트 2구나. 굳이 구하지 않아도 충분히 저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기울기 1인 거랑 루트 3인 거 이런 것들은 좀 눈여겨봐두세요.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거든. 어쨌든 여기는 요 길이가 지금 2루트 2다라는 사실을 얻어냈어요. 그러면 이제 보는 거지. 여기는 요거 높이를 잠깐 h라고 놔볼게요, 얘들아.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h를 한 결과가 6이란 뜻이었잖아. 그지? 그럼 2 약분해서 없어지고 루트 2 약분하니까 h는 뭐가 되겠어? 3루트 2가 되겠네. 됐어? 아, 높이가 3루트 2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야, 지금 현재. 근데 그 높이는 뭐라고? 여기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얘, 준비된 여기는 얘로부터 x 플러스 y 마이너스 n요. 여기서부터 0,0까지 거리를 생각해 보는 거지. 걔가 뭐겠어? 3루트 2겠지. 루트 2분의 0을 넣으면 절대값 n이 될 거예요. 그죠? 절대값 마이너스 n인데 그냥 이렇게 써도 괜찮겠지. 얘가 3루트 2가 되는 거야. 그럼 절대값 n은 뭐가 되겠어? 얘가 넘어가면 6 되겠다. 그지? n 값은 뿔마 6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A, B가 1, 4분면 위에 점이라고 했잖아. 그지? 얘가 마이너스 6이면 이런 직선이 생깁니다. 맞아? 왜? Y절편 지금 놓고 본 거니까. 그러니까 Y절편이 6일 수밖에 없겠지. 얘가 6일 수밖에 없어.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느낌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마지막. 여기서는 좀 중요한 얘기 딱 하나만 할게. 그럼 끝나요. 자취해방정식 개념은 지난 시간에 다 배웠기 때문에 따로 다시 설명하진 않을 건데 여기서는 그 아폴로니우스의 원 알아? 지금 그 원방 먼저 들은 친구들은 그 얘기 했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직방에도 좀 특별한 형태의 자취해방정식이 딱 하나 있어요. 그렇죠? 딱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 상황을 먼저 줄게. 어떤 직선이 있어? 어떤 직선이 있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이 각이 있지, 각. 각을 이렇게 2등분하는 선이 있을 거야. 그지? 여기는 이 선의 이름은 뭐라고? 이거는 각의 2등분선. 그럼 각의 2등분선 하면 우리가 사실은 삼각형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요 각을 2등분한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입니다라는 성질이 성립합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뭐랑 관련이 있는 선이었어? 내심과 관련이 있는 선이었어. 내심의 정의는 각의 2등분선에 뭐였어요? 교점이었습니다. 다시. 어? 아니야?
다시 이렇게 되면 뭐가 생긴다고? 이렇게 닮음인 직각삼각형이 생겨요.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지지. 그지? 여기는 이 길이도 같아질 거야. 그래서 그냥 내심이 되는 거야. 오케이? 다시 각의 이등분선만 해도 지금 이렇게 연관된 개념이 몇 개 있어? 2개 있어. 내심과 관련된 거. 그지? 내심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이렇게 2가지가 있어. 그지? 근데 하나 더 있어. 여기까지 기억해 놔야 돼.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그 선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의 확장성이 3가지나 있다는 소리예요. 알았죠? 각의 이등분선. 이제부터는 여기는 얘를 뭐 할 거냐면 구할 거야. 여기서 이 선 구해달라 이런 얘기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 얘들아. 그지? 이제 여기는 얘를 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제는 구한다. 이런 개념. 됐어요? 그럼 쟤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지? 잘 봐봐. 여기가 기울기가 m이었다고 쳐보자. 여기 기울기가 m-였다고 쳐보자. 그럼 여기 기울기가 m이었고 얘는 기울기가 m-였으니까 왠지 여기는 얘의 기울기는 여기는 얘랑 얘의 기울기의 평균 정도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할 수 있어. 그럼 기대는 다 접어서 버려버려. 그렇지? 아니야. 그렇게 절대 나오지 않아. 오케이? 기울기의 평균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니까 그런 건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알았죠? 어쨌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거를 구하고 싶어. 근데 여기 있는 얘를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얘를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얘는 무조건 뭘로 구해야 되냐면 자취의 방정식으로 구해야 됩니다. 각의 이등분선은 무조건 자취의 방정식으로 구할 거야. 근데 자취의 방정식인데 어떤 성질을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자취의 방정식이 각의 이등분선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오케이? 이게 심플합니다. 자취니까 여기는 요 수많은 점들 중에서 한 점에만 나는 관심을 갖겠지. 됐어? 그 점을 x, y라고 놓겠지. 근데 지금 나한테 준 거는 이 각이랑 뭐다? 같다 정도밖에 없잖아. 됐어? 그럼 내가 여기다가 수선발 띡 내리고 수선발 띡 내려버리면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요 변의 길이는 현재 어때? 공통이야. 2개의 삼각형 기준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각이랑 여기는 요 각이랑 어때? 같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각이랑 여기는 요 각은 수직이니까 같겠지? 그럼 여기는 이 각이랑 이 각이 같겠지? 다시 이것도 같고 이거랑 이거 같으니까 얘는 SAS 닮음이겠네. 합동이겠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써?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겠지. 됐습니다. 이 생각을 너희한테 요구하는 거야. 알았지? 그냥 각의 이등분선을 구할 거야 라고 하면은 이 생각을 너희가 알아서 해줘야 되거든. 근데 이 생각을 너희가 알아서 해주기가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중입니다. 뭐 하라고? 외우라고. 알았지? 스스로 하기 힘든 생각이기 때문에 외워라 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다. 다시. 그래서 어떤 자취의 방정식?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의 방정식. 오케이? 다시 봐봐. 여기서는 그냥 아예 이렇게 대놓고 줬어요. 이거랑 이거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한테 문제 줬어요. 그럼 얘는 그냥 쉬운 문제야. 사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 그지? 그런데 문제가 이게 끝이 아니라 봐봐. 여기는 얘가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는 개념을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앞에 있는 이 문제나 뒤에 있는 이 문제나 완전 똑같은 문제구나라고 이제는 해석할 수 있어. 그죠? 내가 지금 각의 이등분선을 구할 거야. 어떻게 구할 거야? 저렇게 구할 거야. 그치? 그럼 문제 처음에 준 거는 그냥 저렇게 구하는 문제였고 두 번째는 여기는 얘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였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2개 이제 똑같은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구할 수 있는 거야. 됐어? 구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설명해 줄 거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봐야 돼. 할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알았죠? 다시.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저거밖에 없다. 알았지? 저건 반드시 뭐 해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알았죠? 그러면 사진을 찍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봐봐. 이 문제는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가 궁금한 거야. 그지? 뭐가 궁금해? 점 P의 자취가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지? x, y라고 놓기로 했지. 그지? 그리고 상황을 보기 위해서 그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릴 건데. 그래, 대충 이렇게 그릴게. 그다음 여기는 이 점 하나. x, y라고 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서로 뭐하다? 같다. 라고 나한테 대놓고 뭐 하고 있어? 주고 있잖아, 조건을. 얘는 대놓고 준 거지, 지금. 그지? 이 조건 사용해서 문제 풀면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직선이 뭐야? x 더하기 뭐 2y 마이너스 1은 0이란 직선이었다 쳐보자. 그 다음, 여기는 요 직선이 2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이었다고 하면 쳐보자. 오케이? 그럼 나는 얘랑 얘 거리를 구하면 되잖아, 그지? 어떻게 되겠어? 루트 5분의. 근데 이거 좀 애매하지, 이제? 요따가 뭘 넣을 거야? 얘를 넣을 거야. x 대신에 x를 넣을 거고, y 대신에 y를 넣을 거야. 뭐 식이 바뀌겠니? 안 바뀌겠지. 그냥 여기는 얘가 그대로 절대값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요거랑 요거 거리 같다 그랬으니까 요거 거리도 구해줘야겠지? 어떻게 되겠어? 루트 5분의 절대값 2x 뭐야? 2x 더하기 y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루트 약분해서 없어지겠네? 됐습니다? 그럼 이제 봐봐.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절대값 a는 절대값 b예요. 이게 남았어. 그치? 절대값 얘는 절대값 얘예요. 이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양변 제곱해야 되는데 제곱하면 너무 끔찍해지겠지.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우리 해결하라고 해결 전략이 뭐였지? a는 b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b입니다. 이거였지. 그러니까 두 개 부호가 같았으면 얘가 되는 거고 두 개 부호가 달랐으면 이게 되는 거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언제든지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였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 방정식은 뭐가 되겠어?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이 2x 더하기 y 더하기 1이거나 또는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여기 있는 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오케이? 다시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안 붙이면 마이너스 a는 뭐가 되겠어? b가 되겠지. 그 식이 이 식입니다.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 식이 이 식입니다. 그러니까 딱 두 개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요거랑 요거 두 개 나온다는 뜻이잖아. 그치? 나는 지금 하나만 구할 거였어. 이렇게 되는 요 직선 하나만 구할 거였단 말이야. 왜 두 개가 나왔을까? 여기도 있었거든. 이렇게. 그래서 항상 얘를 구하게 되잖아. 그럼 몇 개 나와? 두 개 나와. 각의 이등분선이면 이 각의 이등분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각의 이등분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항상 두 개 나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 중에서 뭐가 필요한지 직접 판단하는 거야. 알았죠? 지금 봐봐. 이거 정리 한번 해볼게.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넘기자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돼?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 다 이쪽으로 넘겨볼까 이렇게? 그럼 뭐가 돼? 3x 플러스 3y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x 더하기 y는 0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럼 두 개의 직선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뭘 구해달래? 원점을 지나는 거 구해달래. 그럼 누구야? 0,0 넣으면 성립한다는 거잖아, 그지? 4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해되죠, 얘들아? 오케이, 하나만 더. 지금 요거 가볼게. 두 직선의 각을 이등분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답은 몇 개겠구나, 이제. 두 개겠구나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죠? 두 개겠구나라고 바로 판단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한번 해보자. 근데 잠깐만. 수직. 좋아요. 됐어? 전혀 상관없지만 그 관찰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가볼게. 3x 마이너스 4y 더하기 9는 0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었고요. 또 여기 직선이 또 하나 있었어. 얘는 4x 더하기 3y 플러스 12는 0이다.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이 궁금했어. 이렇게. 그럼 여기도 하나 있겠지. 이렇게. 그죠? 나는 요 직선이랑 요 직선이 궁금한 거야. 근데 요 직선이나 요 직선이나 결국 내가 그냥 한 점, 대표로 되는 한 점만 딱 적으면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점을 x, y라고 놓고 여기서부터 거리가 같다라는 식만 써주면 이거 같다라는 식만 써주면 알아서 두 개의 직선의 방식이 완성이 되죠. 좀 전에 해봤잖아, 그지? 한번 다시 한번. 어떻게 되겠어?
얘랑 얘 사이 거리니까 5분의 절대값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9는 5분의 절대값 4x 더하기 3y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다, 그지? 약분 없애주고 이제 절대값이니까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9가 4x 플러스 3y 플러스 12가 되거나 또는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9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2가 되겠다. 그치? 그럼 요거 정리하면 얘는 이쪽으로 넘겨주면 될 거고 그럼 x 더하기 7y 더하기 3은 0입니다. 라고 하는 기억이 나오고요. 그죠? 다음 여기서 얘를 이쪽으로 샥 다 넘겨주면 얘는 7x 플러스 마이너스 y 플러스 21은 0. 몇 번? 디귿 이렇게 나오게 돼. 그치? 그래서 기억, 디귿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군요.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이거는 너희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되게 많이 나와요.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고 싶으면 두 직선이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를 구하면 됩니다. 알았지? 다 했다. 고생했어요. 직방 여기까지 해서 끝내고요. 직방 여기까지 해서 끝내고 이제 진도는 잠깐 여기서 멈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제 너희들 이제 뭐 할 거야? 기출 문제만 계속 풀 거야. 알았죠? 고생했습니다. 아하.